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일이 좀 바빴고, 그리고 시장이 좀 최근에 괜찮아서 주식 매매를 좀 했습니다. 기업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을 투입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보면은 그 올해 1분기에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작년 10월에 폭락한 이후에 올해는 많이 회복돼서 여러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점점 장이 좋아져서 작년 10월 손실 봤던 것들이 많이 오르고 또 그 이상으로 많이 저에게 좀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의 구이TV에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 이름을 바꾸려면은 3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이TV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하다가 이제 이번에 3개월이 지나서 바꾸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바꾸려고 했던 이름이 현명한 투자자였는데 유튜브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투자자 현명한으로 돼서 현명한과 투자자가 앞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하려면은 3개월을 기다려야 돼서 다시 3개월이 지나면은 현명한 투자자로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인데요. 워런 버핏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투자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하고 제일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투자 방법은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주주 서한이라던가 아니면은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 총회에서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가격이 합리적일 때 사서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이게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이라는 그 투자의 본질과 가장 일치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업로드를 했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도 다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고 실제로 활용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 중에서 저는 그 워렌 버핏의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보유한다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하고 싶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 투자 방식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예전에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한 방법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뭐 급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을 사서 그 돈을 좀 벌려고 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의 결과는 다 안 좋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투자가 뭔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바로 워런 버핏의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제 생각은 투자를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었는데 주위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쓴 지식을 배우면은 더 빠르게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던 게 워런 버핏이었고, 그 워런 버핏의 책을 제가 처음에 접하면서 이제 가치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워런 버핏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워런 버핏이 쓴
책들만 아니고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버핏이 직접 쓴 것은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 서한 뭐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주주 총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워렌 버핏 주주 서한이라는 책도 있고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샀던 책은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뭐 이런 책이었던 건데, 그 책이 이제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을 이제 주제별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서 그 워렌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투자의 자세, 투자의 기본, 투자 철학, 뭐 투자 방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익힐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워렌 버핏과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얘기하는 게 계속 제가 말해온 좋은 기업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실제 자신이 이제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 이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만의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 차별화된 뛰어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우위가 된다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정말 이 회사의 제품이 너무 좋고 이 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물건이 없어서 독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은 좀 더 높은 가격을 얹고서라도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 거예요. 다른 데는 필요한데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 회사만의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그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럴수록 회사는 이익이 되고 좀 더 번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회사만의 뛰어난 브랜드가 있어서 이 브랜드 충성도가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고, 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그 브랜드는 점점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뭐 뛰어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은 다른 경쟁 기업과 비교할 때 훨씬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원가를 좀 더 절감해서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니면은 진짜 뭐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뛰어난 팀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그 회사를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을 경제적 해자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더 위대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됩니다. 여기서 싼 가격이라고도 하지 않고 비싼 가격은 당연히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서 이런 위대한 기업이 싸게 거래되는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그럴 걸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위대한 기업을 발견했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또 말한 게 있는데요.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게 하면은 처음에 샀던 가격은 합리적이 되는 거고, 더 잘 되게 되면은 이 처음에 샀던 게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보유한다라는 게 있는데,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으면은 계속 보유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몇몇 극소수의 기업들이 이런 위대한 기업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위대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흔치는 않고요. 이런 걸 발견했다면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 거고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뭐 교체 매매를 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위대한 기업이 아닌 기업을 사는 것보다 이 한 가지가 정말 좋다면은 이 기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투자 방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투자를 해서 회사의 지분을 갖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워렌 버핏이 말한 이 투자 방식은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지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 올려서 했었던 그 투자 아이디어들은 저같이 이제 돈이 많지 않거나 뭐 자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투자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유통되는 주식도 많지 않을 뿐더러 내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샀다고 하더라도 그거에서 올라가는 수익률이 내 전체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이 성공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투자의 본질에 일치하는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액 투자자들이라던가 금액을 많이 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성공한 뭐 대한민국의 부자들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순위를 이제 따져보면은 처음부터 기업을 자기가 이제 키워서 이제 자수성가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자산을 상속받고 이제 물려받아서 뭐 한 부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자수성가를 커서 한 부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엄청나게 그 성공을 해서 이제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성공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초창기에 그래도 알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겠죠. 뭐 몇십조 뭐 이상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내가 지금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나게 자수성가로 성공할 그런 기업을 내가 발견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많은 자산을 집어넣으면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몇 조 이렇게 이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예제가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자수성가로 지금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서정진 회장이 그 셀러리맨 출신이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를 나와서 본인의 사업을 해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셀트리온이 제가 뭐 좋다, 뭐 서정진 회장이 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예제로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투자를 하는데 그 셀트리온 초기에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죠. 예, 결과적으로 이 투자 방식은 굉장히 좋은 자본주의의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방식을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음식점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제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이유로 그 이제 식당이 서비스도 좋지 않고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서 내가 이 밥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서비스가 안 좋고 뭔가 가격이 비싸서 가면 안 되겠다, 안 먹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위대한 기업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질 낮은 서비스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꼭 먹고 싶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먹고 싶다 라는 음식점이 있다면은 그 음식점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음식점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위대한 기업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바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시간이 있으면은 틈틈이 촬영해서 다음번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